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는 0.28% 그리고 코스닥은 0.32% 하락 마감했습니다.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. 미국 기준금리가 5월 3일 그리고 4일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. 이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미 0.5% 올릴 것이다 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0.5%요 정도 올리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소식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우리가 이미 다 예상했었고 시장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앞으로 또 다시 좋은 흐름 이어갈 수가 있는데,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0.75%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0.25%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또 다른 변수가 있는갑다 싶어가지고 시장이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. 일단은 0.5%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0.5% 올리겠죠.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FMC 회의를 통해서 이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나는 0.75%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. 더 빠르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은,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은 그때 또 시장이 한바탕 시끄럽겠죠. 여튼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난립니다. 환율이 치솟고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달러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채권금리도 난립니다. 채권금리가 저렇게 높아지면 국채도 국가가 자금 조달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, 또 국채가 저렇게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채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회사들도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.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우리가 환율이 치솟잖아요. 그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일 겁니다.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주요국 한 12개국 정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하는데, 이 나라 중앙은행들도 아마 기준금리 인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.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달러가 미국으로 향하게 되고, 달러가 저렇게 미국으로 향하게 되면 그 나라의 기업들, 수출, 수입 기업들이 또 어려워지고, 또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그건 또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로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미리 올릴 필요가 있겠죠. 하여튼 이로써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전 세계 다른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를 따로 올린다. 그러면은 그간 이어졌던 양적 완화의 시대는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미 은행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,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과연 민간에서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내는지 그 관련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, 또 기업들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앞으로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들이 시장에 공개가 될 때마다,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내일 모레 미국 시간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공개가 됐지만, 예고가 된 상황이지만 그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되면은 그 소수 의견에 따라서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, 또 앞으로 이 경제 지표를 넣을 때마다 이게 기준금리 인상과 어떻게 연결질 것인지, 아니면 이게 돈의 회전을 얼마나 빨리 해가지고 민간 경제가 살아나는지,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장 투자 심리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겁니다. 앞으로도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심약한 사람들은 투자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.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장 수급이죠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시장의 이 재료들은 많고도 많습니다.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 재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바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막 연결돼서 나가고,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로 막 연결되면서, 또 그리고 외환시장 이 채권시장은 직접적으로 그 나라 수출입 기업, 또 그리고 채권시장은 곧바로 그 나라의 기업들 자금 조달 이런 문제로 막 연결이 되면서 또 가지를 쳐서 그 나라 국민 경제까지 막 나아가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로 가지고 시장 흐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참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고, 또 나중에는 이런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, 이 방향을 좀 정하려고 이 시장 흐름을 살펴보는 건데, 오히려 이 시장 흐름에 매몰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러고 공부하고 있는지, 왜 살펴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좀 희한하게 빠져드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,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면은 차라리 안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. 대충 그렇구나, 기준금리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, 이쪽으로
대충 크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력들도 이런 재료 연구 많이 할 거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연구를 통해서 최종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이 연구 결과 수많은 재료들을 연구해서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주식을 살 거고 안 좋을 것 같으면 팔 거다 이 말입니다. 딱 이리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짱구를 굴려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항상 나오는 결론은 살 거냐 팔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수급 분석표를 보면은 세력들이 빨간색은 산 거고 파란색은 판 거다 이렇게 보면 게임 끝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투신이나 이 연기금 최근 들어서 오늘 좀 팔았습니다만은 이 연기금은 특정 업종들 최근에 자주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보고 있죠.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시장 악재들도 많이 있지만 투신과 연기금은 앞으로 일상 회복에 앞으로 또 이 운송 장비 같은 경우 자동차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것입니다. 이 철강 금속도 마찬가지죠.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일상 회복에 좀 무게를 두고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서 지금 미리 사전에 이렇게 물량을 조금씩 모아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시장의 재료가 너무 복잡하면은 어쨌든 세력들의 이 최종 의사결정은 사는지 파는지이고 사는지 파는지는 이 시장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색깔 구분을 통해서 곧바로 할 수 있고 또 구간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투신하고 연기금 좀 희망에 베팅하는 세력들도 있구나. 또 그리고 외국인도 판단하지만은 외국은 역시 이렇게 희망에 베팅하는 게 있구나.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를 보고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좋겠죠. 자,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이 금융투자하고요, 이 사모펀드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팔아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일단 3개 종목밖에 안 돼가지고요. 이거는 곧바로 살펴보도록 합니다. 지금 S-오일입니다. S-오일 같은 경우 자, 숫자가 9번이면은 이게 빵으로 간다 손 치었을 때 아직 추세는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? 그러면 대충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. 자, 저번에 이제 색깔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 대충 말씀드렸죠.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색깔 들어왔을 때 뭐 매수해서 색깔 끝날 때까지 들고 가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기 매매 시작이라고 본다면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되었을 때 아무 때나 매수를 생각해도 되겠죠. 그럼 이때 파는 거고 또 뭐 이때 못 팔았다 손치더라도 다음에 또 생각하면 되는 거고 또 뭐 이때 파란색 이때 파란색 아무 때나 사도 다음에 이때 팔면 되는 거죠. 또 그리고 이때 파란색 뭐 분할 매수 이때 좀 한다 손 쳐도 뭐 이때 팔아먹어도 되죠. 한 번에 사서 팔아도 어쨌든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한 번 뭐 두 번 뭐 이렇게 크게 보면 3번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에서 이런 색깔을 끄이고 난 다음부터 단기 매매를 3번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이번에 아직 숫자 9번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좀 되고 한다면 파란색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. 곧바로 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어지는 구간 동안 세력들이 어떤 매매를 했는지 수급을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판단할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좀 파란색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세력들이 매수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단기 투자 한번 계획해 볼 수도 있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.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2입니다. 뭐 이런 것은 버리도록 합시다. 지금도 이 파란색으로 좀 주가가 약세로 좀 접어들었습니다. 또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일단 장기 투자는 뭐 이때 접근하는 거죠. 그리고 뭐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손을 닦아서 시작을 하는 거죠. 대충 이 파란색 때 매수, 뭐 매도, 대충 이렇게 매도. 지금도 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, 빵이네요. 숫자가 빵이면 끝. 게임 끝났습니다. 요걸로 해서 게임 끝났습니다. 단기 투자는 끝났어요. 그러면은 오늘 정리를 쭉 해보면은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중에서 S-오일 정도는 지금 좀 기다렸다가 짧은 매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.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조심해야 됩니다. 남해학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
요건 좀 괜찮죠. 이렇게 10번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좀 요런 것도 좀 약세로 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색깔이 세력들 수급 좀 파악해서 충분히 이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.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아직 숫자가 좀 남아있죠. 11번이나 남아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매도 신호 꺼줬고 이제부터 기다리면 되죠. 기다려서 색깔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되고 시장 수급 판단해서 단기 투자, 짧은 매매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관심 종목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겠죠. 세아홀딩스 같은 경우는 게임 끝. 한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게임 끝. 영업무역도 요 빵이잖아요. 빵. 게임 끝. 게임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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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끝이라고 하면 요 이전에는 이 파란색 가지고 좀 뭔가 장난질을 좀 칠 수도 있었을 건데 지금 게임 끝. 인파텍 같은 경우 6번 남았습니다. 좀 더 해볼 수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. 인터로조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면 거의 게임 끝이라 봐야 되겠죠. 태경산업도 6번 남았는데 이것도 뭐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어요. 지금 안 되고 기다렸다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. 휴비츠 같은 경우도 이거는 11번 남았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놨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세력들이 어떤 매수한 종목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종목 대충 보니까 지금 당장은 뭐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없습니다. 없고 좀 관심 종목으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수급을 좀 병행해서 한번 매매에 대해서 고민해 볼 만한 종목은 좀 몇 종목이 있습니다. 여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합니다. 이렇게 임박되다 보니까 난립니다. 외환시장 난리고 채권시장 난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난립니다. 또 그리고 외환시장이 난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 난리입니다. 난리. 또 그리고 우리나라 또 뭐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죠. 우리나라 이미 올렸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 이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. 앞으로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뭐 생각해야 되는 게 뭐 늘 말씀드렸듯이 개인 그리고 뭐 기업들 파산 생각해 봐야 되겠죠.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 적어도 현금 흐름표 정도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죠. 또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런 돈이 줄어드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희망을 좀 가지려고 하면은 기업들 실적들 또 그리고 앞으로 나아지는 경제 지표들 뭐 정부로 치면은 뭐 새 정부 출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밀어붙이는 테마 정도 이 정도는 뭐 대충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재료가 될 거고 또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뭐 전쟁이 끝난다든가 이런 것도 긍정적인 재료가 될 거고 뭐 중국 봉쇄 이게 뭐 이제 정책을 바꿔가지고 안 하는 걸 한다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경기 불행한다거나 이런 것도 긍정적인 재료가 되겠죠. 근데 여튼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 미치는 것은 바로 미국 기준금리라는 겁니다. 이틀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게 나타나서 주식시장을 강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를 진행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 보면은 참 정신 사납죠. 정신이 참 사납습니다. 그래서 정신이 너무 사납기 때문에 앞서도 뭐 말씀드렸고 책에서도 말씀드렸고 그건 카페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 게 그 수많은 재료들 내가 분석을 안 해도 세력들도 지 나름대로 짱구 굴리면서 뭐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그거 돌려가면서 뭐 좋은 공부 많이 했으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최대한 짱구 굴러서 결론을 내리겠죠. 지금 C 살 건가 뭐 팔 건가 딱 두 중에 하나라니까 사든지 팔든지. 그러니까 이 회의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. 빨간색은 산 거고 파란색은 판 거고. 그러면은 지금 2시는 그리고 연기금은 그리고 외국인 돈 일부 업종들 자주 최근에 보이는 업종들 있죠. 이런 거 사는 걸로 결정이 내렸구나. 이 내부 의사 결정은 몰라도 요 사는 걸로 결정이 내렸구나. 그럼 그 중에서 살펴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네. 요거라면 우리 현금 흐름 좀 살펴보고서 접근이 가능한지 변곡점 지표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세력들도 한단 말이에요. 걔들도 짱구 굴려가면서 뭐 책 봐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수급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좀
안 봐도 됩니다. 그 이후에 이 결론을 보고서 왜 사는지 역으로 한번 추적을 쭉 해서 그 이유를 파악하는데 좀 공을 좀 기울이면 더 좋겠죠. 또 그리고 투자를 집행하기 전에 현금 흐름 이런 거 체크 좀 해보고 그죠? 좀 쉽게 가도록 합시다. 뭐 잊어줘도 어렵다. 그냥 들고 있으세요. 들고 있습니까?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. 이상입니다.